가족, 참 애증의 관계죠.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정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요, 그 상처를 치유할 유일한 방법이 가족을 떠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오늘 바로 그 아주 급진적인 처방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이게 뭐 단순히 집을 나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떠남이 곧 구원이 될 수 있다니? 정말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주장이죠. 자, 모든 건 한 가족의 정말 고통스러운 딜레마에서 시작됩니다. 뭐랄까,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. 근데 그 와중에 어린 자녀가 느끼는 거죠. 아, 이 모든 게 나 때문인가? 하고요. 모든 재앙의 원인이 바로 나라고 믿게 되는 그런 상황.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합니다.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? 얘야, 니 탓 아니야 하고 위로해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? 그런데 말이죠. 지금부터 들려드릴 진단은요,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.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 강연자가 그 아이의 느낌이 맞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. 너희 집안에 닥친 어려움, 그거 바로 너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. 와, 이게 그냥 아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. 어떤 하나의 법칙에 따른 진단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책임감의 무게가 고스란히 아이를 짓누르게 됩니다. 네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, 그래서 네가 아픈 거야. 가족의 불행이 곧 아이의 고통이 되어버리는,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는 셈이죠. 아니,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는 걸까요?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게 바로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마치 피레침이 번개를 전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가정 안에서 아이가 모든 불행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중심점, 즉 인간 피레침이 된다는 논리예요. 그러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고통의 순환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. 자, 그럼 문제의 원인이 아이 자신이라면 해결책은 뭘까요? 여기서 제시되는 해법은요, 그 진단만큼이나 정말 파격적이고 급진적입니다. 그건 바로 비밀스러운 탈출이에요. 그 처방은 총 4단계로 되어 있어요. 자, 들어보세요. 첫 번째, 내가 여기서 떠나야만 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. 두 번째,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정말 흔적도 없이 비밀리에 떠나는 겁니다. 세 번째, 뒤돌아보지 말고 당분간 부모님을 그냥 잊으세요. 그리고 마지막 4번째,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오직 나의 성공에만 완전히 집중해서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.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비밀이에요. 왜냐? 널 사랑하니까 나는 이름으로 가족들이 어떻게든 당신의 탈출을 막으려 할 테니까요. 이게 그냥 단순한 도망이나 회피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이 철학에서는요, 성공을 곧 구원이라고 보거든요. 다시 말해서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공이 결국에는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. 정말 역설적인 믿음 아닌가요? 이 시나리오를 쭉 따라가 보면요,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아요. 자, 1단계. 아이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. 그리고 2단계. 놀랍게도 문제의 근원이라고 여겨졌던 아이가 사라지니까 집안이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기 시작해요. 3단계. 그 시간 동안 아이는 바깥에서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리죠. 그래서 결국 눈부신 성취를 이뤄냅니다. 그리고 대망의 4단계. 영웅처럼 멋지게 돌아와서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영웅적인 귀환의 순간, 가족들은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냐며 분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눈물을 흘릴 거라고 해요. 왜냐고요? 바로 당신의 성공이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한 방에 씻어내고 가족 전체를 구원할 황금 열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. 이건 배신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명이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개인의 성공이 곧 가족의 구원이라는 법칙, 이게 꼭 집을 떠나는 것처럼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걸까요? 아닙니다. 이 철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날아가요. 전혀 다른 상황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거든요. 이번에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. 자녀가 유학하고 싶어 하는데 그 돈을 대주기 위해서 부모가 집까지 팔아야 할까요? 이번에는 아이가 몰래 떠나는 게 아니라
반대로 가족에게 엄청난 희생과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인 거죠. 겉으로 보기엔 이 두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. 첫 번째 아이는 내가 더 이상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 탈출을 선택했죠. 반면에 두 번째 아이는 내가 우리 가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부모님을 설득해야 합니다. 하나는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행동,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한 투자.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둘 다 나의 성공이 우리 가족의 성공이다라는 하나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. 하지만요, 부모님의 집까지 파는 이런 엄청난 희생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자녀는 자신의 가능성과 열정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해요. 이건 나 유학 보내줘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.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나에게 투자하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바뀐다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얻어내야 하는 일종의 투자 유치인 셈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결정은 오롯이 부모님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점이에요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나 자신만을 위한,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 어떻게 가족 전체를 위한 가장 이타적인 희생이 될 수 있을까? 바로 이 질문이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철학은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서 우리에게 가족, 성공, 그리고 사랑의 진짜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